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과 중국 난리가 났으며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한미일 동맹 강화에 중국의 시진핑과 북괴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중 사이의 긴장감 팽배라는 제목으로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개건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 마키노 기자에게 현재 북한과 이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마키노 기자는 현재 북중 관계는 2017년 당시와 비슷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에 권력을 승계했지만 2018년 3월까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을 지냈을 때부터 북한 측에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을 북한 김정은이가 무시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에 화가 나서 2014년 7월 국가주석으로서 북한이 아닌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에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그 당시 중국 영화나 드라마를 조선중앙TV 등에 방송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북한과 중국은 최악의 상황, 당시 상황과 지금의 북중 관계는 매우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지난 7월 27일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은 9월 9일 구구절에 원래는 중국 공산당 정치부 상무위원급 인사를 보내왔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가벼운 지위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체육상과 같은 다소 무게감이 가벼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냉정한 대응의 보복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한마디로 긴장감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이 국경을 열고 다시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지만 다만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북한이 기대하는 상당 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움직임이 아직도 전해진 바 없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북중 관계가 긴장 상태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북중 관계가 냉랭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마키노 기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작년 봄철에 준비를 완료했던 7번째 핵실험을 둘러싸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북중 관계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해 왔지만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의 대북 지원을 내려쳐야 할 것, 대북 지원을 내려야 할 것. 그러니까 강력하게 핵실험을 하면 아예 김정은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이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정은의 답변 친서에 담긴 내용을 이해했고 북한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을 지지해달라라는 말을 김정은이가 시진핑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적어도 작년 6월에는 준비가 완료된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매우 험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의 핵 보유로 확대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데 중국 지도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지금도 상호 간에 긴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같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마키노 기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북중 관계에 험악한 상황이 엮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시진핑을 압박하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공동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푸틴도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탄약이나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나 에너지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도 중국이 핵 개발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경제 지원도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북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정상 모두 중국이 자기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두 나라가 군사 협력을 하는 모습을 내비치면서 시진핑 주석을 협박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나 부동산, 불경기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국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인도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ICBM 기술 등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 이 세 나라를 너무 자극하는 것이라 좋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나 푸틴은 중국의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세 나라의 연대는 견고해 보이는 반면 북중러 간의 연대에는 균열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마키노 기자는 한미일 3국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러 협력을 지지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실제로 한미일 3국은 물밑에서 중국에게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을 지지하지 말라는 요청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러시아와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방의 경제 개발 분야에서 북한보다는 한국에 바라는 면이 많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반면 일본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과 북한은 지난 5월쯤 기점으로 물밑 접촉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간극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해치고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장 쉬운 일본을 표적으로 삼고 접근했다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했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앞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어떤 노선을 택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마키노 기자는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탄약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는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탄약의 질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산 탄약은 화약이 습기로 인해 불발탄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작년에 러시아 민간 용병인 와그너 그룹에 제공했던 탄약 중에는 불발탄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된 탄약을 공급했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북한의 주요 탄약 생산 공장에는 이 에어컨디션, 공기 조절 설비도 충분하고 습기 문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장에서 탄약을 직접 러시아로 보내면 탄약의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도 방문했을 때 그런 사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연료, 석유 등을 공급한다는 거래가 이미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러시아가 북한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에 중국 북경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때 시진핑과 만날 것 같습니다. 다만 ICBM이나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 협력은 장기적인 문제라서 바로 결정 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북러 간의 협력을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개입할 것인지 매우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북한과 중국의 이런 최악의 상황에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한미일 이 동맹의 강화가 오늘날의 북한과 중국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